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탑.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키워 주식 투자자분들의 눈을 높여드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 계좌도 올 가을 수확을 하실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이 거두어질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 주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또 답답한 점 많으시죠? 내 종목은 황주명 채널에 입장을 하시면 되게 되는데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영어 링크가 뜨게 되고 누르시면 채널이 추가가 되십니다. 또 제 황주명 채널에서 알짜 주식 정보와 함께 또 제가 심혈을 기울인 책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탑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장은요. 이 이야기는 참 하고 싶지가 않은데 미증시 약세입니다. 우리가 미각 증시가 큰 파도라고 하면 우리 증시는 아직은 작은 파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시장이 안 좋다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더 약세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미증시의 파워 쇼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연설 자체가 금융긴 쪽에 무게추가 더 있으면서 굉장히 좀 장기화적인 악재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맞추어서 환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1,350원대 환율입니다. 연고점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어느 순간 1,350원대 재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다면 당연히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은 안정자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심리도 결국은 환율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심적 저항대는 1,35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20원에서 1,280원의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의미,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가격대가 내려온다는 의미를 주의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 환율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은시세 하락입니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은 가격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자산의 대체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연일 최고치를 계속해서 환율이 넘어가다 보니 은시세는 반대로 하락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은시세도 아마 이번 쪽은 다음 주에 저점을 잡히는지 보고 그것이 결국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봐야 하고 어떠한 시장이 또 어떤 산업이 움직였는지 체크가 꼭 필요한 시장입니다. 자, 2차전지 지수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주간 증시 하직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주식 하지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하지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2차전지의 질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시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2차전지 관련주의 종목별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도 뜨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상승 배경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증가와 함께 시장 확대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상승세도 돋보였습니다. 해외 특허 등록 증가와 성과 기대감이 이번 주 제약바이오주 관련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의 훈풍을 좀 불었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2040년까지 성장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두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에 관련돼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앞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덜 상승했던 종목들 혹은 새로운 이슈와 함께 가는 종목들이 두각을 받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제 캠트로스, 그다음에 2000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성일하이텍, 새로운 신규 상장주죠. 그리고 원망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2000전지가 좋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것보다는 덜 상승한 종목들, 두각을 덜 받은 종목들 위주로 적극적인 대응하시는 부분도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특이 종목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들 높아지는 글로벌 경쟁력과 함께 시장 확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 대한민국이 제조업, 즉 제약바이오에서 제조업은 넘버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미용과 그다음에 어떤 치아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리메드, 또 복강경 수술 로봇으로 유명한 미래컴퍼니,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치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또 흐름을 보여주는 테마가 형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차 전지 의료기기 관련주와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별 테마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는데 특히 제약바이오주 이번 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 등록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제약바이오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임상 결과라든지 앞으로 신약 기대감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됐는데 관련된 섹터로는 AI 관련된 종목이죠. 신테카 바이오, 그다음에 앱클론, 그다음에 NK맥스라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조금은 작은 종목들, 조금은 소외되었던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주면서 요즘 어떤 특정한 기준보다는 좀 낙폭 과대됐던 종목들 위주의 순환매 구조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히려 좀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보다는 이번 주 특이 케이스는 재무구조가 좀 다소 불안정한 종목들의 상승세들도 보였다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테마주가 움직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이슈 특징주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근데 주식도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 부분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1 황주명 이렇게 하시면 채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양한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채널 추가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또 어떤 기회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공부한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시죠? 시장을 리드하려면 또 종목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황주명의 수익 포착 관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딱 시장의 특징주로 좀 잡혔던 것 같은데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좀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이었죠. 의료용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상승세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간 안에 빠른 움직임을 좀 연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동전자라는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대동전자 같은 경우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시일자는 6월 25일 날 제시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 PBR 관련된 종목 유통 물량이 많이 없어서 언제든지 강력한 시세 분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241%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다가 대량 수급과 함께 시세를 뿜은 종목이다. 즉 언제든지 바닥에서 기회를 주는 종목을 잘 체크하시면 결국은 이렇게 역전 종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기준, 좋은 종목, 좋은 위치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저의 관심권에 또 들어왔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은 황주명의 시스템 종보작법 또 새로운 어떠한 도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항상 똑같은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주식을 바라보는 복습과 예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 방송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자, 황주명 시스템 종보작법의 어떤 결과값을 보게 되면 LS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고요. KPS 생명과 HRS, 네오위즈 홀딩스, 아남전자 등 바닥에서 이렇게 30% 정도씩 상승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원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차트 바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우과자가 발생해야 된다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갈매기 모양이냐, 혹은 독수리 모양이냐, 혹은 불사조 모양이냐에 따라 세 가지 패턴을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조금 더 강하려면 21선과 61선이 차트 밑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포착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소 관련된 이슈들이 요즘에 핫하게 불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인데 멤브레인 관련주, 쉽게 얘기하면 여과기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과기를 만드는데 수소시장 확대 기대감과 함께 굉장히 많이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중요한 건 갈매기 모양이 어디서 떴느냐 한 건데, 자, 여기서 갈매기 모양이 이렇게 떴죠? 바닥에서 갈매기 모양이 뜨고 여기 새우과자가 최근에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추격 매수해서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보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타이밍 포인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타이밍 포인트는 31,200원과 29,400원. 어떤 포인트죠? 날개가 연속되는 자리의 고점과 한 중점 정도의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접근 로직을 잡는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20% 혹은 7에서 30% 사이에서 수익 구조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예요? 항상 차트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체크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계선상으로 이제 KM제약도 마찬가지죠. KM제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갈매기 모양이고 제가 좀 진하게 그려봤어요. 그죠? 딱 갈매기 모양이죠. 바닥에서 갈매기 모양을 잡을 수 있는 날개와 장대 양봉을 잡아놓고 눌림 구조 속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랄케어, 뷰티케어, 기타 생활용품 등을 제조, 도소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타이밍 포인트는 1,600원, 1,450원의 타이밍 포인트가 있고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KM제약을 또 접근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는 사실은 한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죠? 20%에서 30% 가까이 시세가 나왔는데 네오위즈라는 업체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네오위즈 홀딩스, 또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로서도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관련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홀딩스 관리사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 부양과 주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독수리가 아니죠. 갈매기가 나오고 나서 새우과자가 나왔고 새우과자에서 눌림자리 여기 급등이 나왔죠. 다시 또 눌림자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20% 이상 수익 구조를 줬기 때문에 한번 매도하고 나서 재접근의 과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도 더 큰 흐름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트레이딩 관점보다 5대5 전략도 좋습니다. 올라갈 때 5 팔고 밑에서 5 잡고 이런 식으로의 구조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더 확장해 본다면 이제 독수리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매기 시스템과 독수리 시스템의 차이점 굉장히 간단하죠. 결국은 어떠한 엘리어트 입합 파동이 복잡하면 날개를 피고 있다.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진폭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독수리 시스템이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저점 구간에 독수리 모양의 패턴이 발생하고 엘리어트 입하 구간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냥 좀 펴져 있다. 같은 가격에 진동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 자, 리메드라는 종목입니다. 리메드라는 종목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울증 치료 목적,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두각을 받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 미국에 수출했다는 내용이 결국 시장에서 어쨌든 미국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였던 메리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왜 독수리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같은 자리에 반복이 많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저점에서 반복이 많다가 새우과자가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킬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는 밑에서 받쳐주고 누군가는 위에서 매도를 하면서 어떠한 진파를 길게 만드는 겁니다. 진파를 길게 만들면 억압된 호수가 좁잖아요. 호수가 좁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빵 누군가 구멍이 뚫려지게 되면 주가가 시세가 급등할 수 있는 노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횡보기간 이후에 새우과자가 나왔을 경우 타이밍 포인트를 잘 잡으면 또 빠르게 수익적인 흐름들을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분들은 박스권 트레이딩 매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하고 다시 박스권 고점과 박스권 시가 부근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트레이딩 관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트로젠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볼 부분은 독수리가 나왔다라는 부분과 같은 자리를 오랫동안 지속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같은 자리를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갭을 띄우는 새우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주식이 시가가 높게 시작하면 당일은 가격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갭을 띄우고 시작하는 종목 중에서 그 갭을 이탈하면 갭을 메꾸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갭을 메꾸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갭을 이탈하는 위치에서는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갭 종목들은 만약 갭을 띄워가면 붕붕붕 떠서 가야 되는데 붕붕붕 못 떠간다면 언제든지 메꿀 수 있는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상황상마다 제가 어떤 포인트와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옵트론텍 이제 조금 이해 가셨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독수리가 나오고 나서 대량 수급이 나왔는데 그냥 쏟아졌어요. 자, 쏟아지는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가끔 이 파동이 다음 날 되게 세게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멈추는 자리를 찾습니다. 멈추는 자리. 이제 여기 뭐예요? 응용 구간입니다. 응용 구간.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런 지지대에서 사야 되는데 장대 음봉, 위에서 음봉이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하방 압력이 셉니다. 그럼 퉁퉁퉁 내려오거든요. 퉁퉁퉁 내려와서 4,985원에서 5,000원 사이 이 자리가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자리가 되고요. 거기서 우리는 시세 분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런 구간들은 부담이 없다라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고요. 손절 포인트는 4,500원 정도 잡히게 되고 이런 자리가 오히려 대신에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런 어떠한 악성 매물들이 6,000원, 7,000원 사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소화해 가느냐. 또 이 종목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포인트도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진화해 보겠습니다. 불사조입니다. 자, 불사조는요.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와 독수리 모양이 발생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새우과자가 두 개가 뜨는 겁니다.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새우과자가 두 개가 떠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연출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속담이 있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두 번도 확신이 된다. 이렇게 한 번보단 두 번이 더 확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주사용 로타바이러스 백신 임상 3상 종기 중단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주가가 정말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뭐 빌 게이츠를 방문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SK그룹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슈와 함께 뭐 여러 가지 백신 주사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밀렸죠. 밀린 이유는 이제 항상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금 악재가 나왔을 때 혹은 조금 부담스러울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데 10만 5천 원, 9만 8천 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손절 포인트는 한 9만 4천 원 정도 잡는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도 있고 악재 사서 호재 팔아라는 얘기도 있죠. 그죠? 악재 사는 그 조건은 뭐예요? 좀 불안하니까 조금씩 양을 좀 줄여서 평소 양에서 한 20% 양 혹은 10% 양, 뭐 30% 양까지 좀 줄여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 왜? 항상 그 악재가 해소하는 시간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과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인지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나노 CMS도 마찬가지 요즘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실적을 떠나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개발 이제 나노라는 건 굉장히 세밀하고 미세하고 초정밀 이런 것을 우리가 나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관련된 섹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량 수급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대량 수급이 발생을 하면서 반복된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저점 부근 혹은 지지대 부근을 우리가 찾는 것도 주식 투자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포인트는 24,800원, 22,000원, 손절 포인트는 19,500원 포인트까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게 된다면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제약 바이오들이 거래량을 붙기 시작하면 테마성이 강하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적정한 어떤 평가 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R&D 자금, 연구 비용 자금이 들어가다가 하나가 잘 되면 대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종목의 어떤 섹터의 성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붕 뜨게 되고 나서 이렇게 갭을 메꾸러 옵니다. 자, 갭을 메꾸는데 아직 시가를 안 깼으니까 29,000원. 그 다음에 갭을 채우는 자리인 26,660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포인트는 22,200원인데 제가 항상 오늘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갭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일들의 반복을 잘하고 그 원리를 잘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주식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지름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생각이 확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시스템, 뭐 갈매기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불사조 시스템을 통해서 반복된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외형 확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잠시 후에 자, 여러분들과 이제 좀 확장,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늘리는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트렌드 매법을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유행 혹은 추세, 주식은 추세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트렌드가 좋다, 유행을 잘 따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식은 항상 실적이다, 주식은 뭐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식은 스토리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주식이 결국은 많이 갈 수 있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잘 모르는 스토리 하나, 제가 예전에 2차 전지와 메타버스와 제약바이오 임상 4상 결과까지 다 강의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근데 지속될 것 같아서 MCN이라는 트렌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CN 하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MCN은 이제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 접하고 있는데 멀티 채널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영상 매체가 TV가 주였습니다. 혹은 신문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라는 어떤 새로운 그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TV 혹은 중국의 틱톡 이런 식으로 미디어 컨텐츠를 내보낼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런 어떠한 연결 구조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MCN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이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의 채널을 지원해주는 그러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SM, 뭐 JYP,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회사들처럼 이젠 유튜브 스타들도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채널 스타들도 관리가 됩니다. 근데 그 콘텐츠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등을 이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 사업의 매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나 커머스 사업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디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회사인데 홈쇼핑 회사가 투자가 들어왔고요. 뭐 다이아TV, 샌드박스 네트워크, 트레전터 등이 있습니다.
사실 상장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확장되면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무엇인지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MCN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 기대감이 되고 더욱더 많이 활용한다면 실내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뭐 TV를 볼 때도 휴대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접근용이 가능한 매체에 대한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잘 때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매체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 실시간을 이데일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련된 것이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성장성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뉴 트렌드라고 했을 경우 혹은 새로운 트렌드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세 가지를 딱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은 차트상으로는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 두 번째는 모멘텀이 유지돼야 된다. 내용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회사가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시리즈 A, B, C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실적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꽃만 갖고 있는 섹터는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MCN 사업에 대한 구조 이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채널에 대한 다양성과 수익 구조에 대한 뚜렷함이 있기 때문에 광고 모델료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유명 어떤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중기업 정도의 간부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우리나라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TV입니다. 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이제 1인 미디어 플랫폼인데 유튜브만처럼 이렇게 아프리카 TV도 어떠한 그 컨텐츠를 영상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월드컵이 있고, 예, 또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또 요즘에 축구 열풍이죠. 손흥민 씨와 뭐 황희찬 씨, 혹은 김민재 씨 등등이 있을까. 근데 이제 그 25만 원에서 주가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코로나 때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활발해지다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기술주들에 대한 부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7만 원 부근이 오게 되면 거의 주가가 거의 많이 빠진 거죠. 70% 정도 주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70% 정도 주가 조정이면 70에서 75% 정도면 일반적으로 다시 회귀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회귀됐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25%에서 4배가 돼야 100%가 되기 때문에 75% 조정을 받았다는 건 앞으로 가려면 4배 이상의 상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번이고요. 그것이 지금 관련된 섹터다. 그럼 지금부터는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닙니다. 단 전제 조건은 3가지가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차트, 그죠? 눌림 자리에서 공략할 것. 두 번째는 모멘텀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세 번째는 마지막 실적이 잘 나올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KINX라는 기업도 MCN 사업자들에게 회선을 제공해 줍니다. 고민하는 거죠. 10만 원짜리 주식이었네. 45,000원이면 한 60% 정도 조정을 받았네. 60%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뭐가 형성되고 있죠?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보다 그래도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 어쨌든 그런데 그런 로직 상황에서도 다양한 어떠한 회선도 제공하고 펀더멘탈도 제공하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위치 선정해 봤을 때 이렇게 기준 잡을 수 있겠죠. 나는 10만 원이면 이제 눌림 자리를 70% 조정 혹은 60% 조정인 뭐 4만 원 부근부터 매수를 하겠다. 50% 조정부터 접근한다면 5만 원부터 뭐 5만 원, 뭐 4만 원,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겠다.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뭐여야 돼요? 모멘텀이 유지돼야 된다. 즉 MCN 사업이 지속할 수 있느냐. 그래야지 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OK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분할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합리적 선택이 문제다. 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요즘에 이제 워낙 MCN 사업이 확장하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사업도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또 새로운 개념이죠, 그죠?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채널을 찍다가 이렇게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뭐 예를 들어 화장품 갖고 와서 직접 라이브하게, 그죠? 홈쇼핑처럼 라이브하게 소통도 되죠. 뭐 댓글도 써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커머스 판매를 하는 것을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자, 키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MCN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2만 원에서 6,420원이면 약 70% 정도, 60% 정도에서 70% 정도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000원대에서 7,000원대면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정말 내용이 좋은데 종목이 한 70%, 60에서 70% 조정을 받았으면 단 전제 조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무조건 하락한 종목은 안 되고요. 첫 번째 모멘텀이 있을 것, 두 번째 실적이 좋을 것,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6,000원, 7,000원 정도에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엮었을 때도 이 산업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어떠한 종목들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분류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에 반해서 이제 SM이라는 기업은 이제 아티스트 독자 채널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들이 많은 가수 그룹들이 많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9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빠지면 9, 3에 27, 한 20%, 30%밖에 조정이 안 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랑 협약을 맺어서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6만 원 이상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낙폭 과대주기보다는 이 종목은 잘 버티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는 30% 조정이 받지 않으면 종목을 안 들어간다. 그럼 93에 27니까 5만 3천 원이니까 5만 5천 원부터 들어가겠다. 근데 안 오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 근데 SM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원했던 위치와 원했던 라인들을 기억하고 접근하신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항상 뭐예요?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접근하셨을 때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SM 주주기죠. 하죠. 주주기도 하는데 스포츠 마케팅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특히 남성분 골프도 굉장히 잘 치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는 골프를 거의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강국이라고도 우리나라가 표현이 되게 되는데 스포츠 스타들을 통한 마케팅을 관련해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1,500원까지 빠지게 되면 4, 32. 자, 1,200원까지 안 빠졌고요. 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계산합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4,000원에서 4,000원이라고 공략하고 60% 빠졌다는 건 바닥에 40% 구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60% 하락했다는 건 이게 4,000원이라 정리하면 1,600원 정도가 되면 약 40%니까 한 40% 조정을 받았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00원 정도부터 만약 70% 정도 30%가 되면 1,200원, 1,600원에 한 번, 1,200원에 한 번 한 다음에 어떻게 매도를 할 건지 고민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주식 트레이딩과 주식 위치 선택과 주식의 어떠한 합리적인 어떠한 로직에 대한 구조를 찾아가는 연습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간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이슈도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을 경우에 또 NFT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기기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기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굉장히 카메라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소리가 들어가는 거. 즉 이제는 굉장히 사운드적인 부분들이 정말 잘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 중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면 혹은 어떤 1인 미디어를 하다 보면 손떨림이 많이 나옵니다. 걷다 보니까 당연히 걸음이 나오겠죠. 근데 그 흔들림 보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OIS라고 있는데 그 OIS를 만드는 회사, OIS형 부품 본격 납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00원에서 627원까지 빠졌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시라고요? 오늘 계산을 막 쉽게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아, 내가 70%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곱하기 30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600원에 곱하기 30이면 480원, 500원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70% 정도 반등이고. 그럼 근데 우리가 한 60% 정도부터는 괜찮다. 그러니까 60% 조정이면 40%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600원에 40%니까 4일은 4, 6, 4, 24, 650원. 65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무리수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파동들을 잡아내면서 우리가 매매에 대한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는 시장의 트렌드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렌드를 정리해드렸죠.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이런 트렌드가 정리되어 있을 경우에 그럼 이 트렌드는 전체적인 산업의 확장과 함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조정을 받았느냐. 안정적인 가격 조정은 60% 하락 때부터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주식이 조금 더 작고
낙폭 과대가 되는 종목들은 70% 조정까지. 그럼 반대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차트 위치가 딱딱 나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무슨 질문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모멘텀에 대한 질문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산업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와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그 산업 속에서 핵심적인 실적이 받쳐준다는 건 뭐예요? 요거 산업도 산업이지만 이 산업은 성장하는데 실적이 안 받쳐준다는 거는 이 산업 속에 포함돼 있지만 약간 번외란 얘기입니다. 혹은 마진이 안 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산업 쪽에서 실적까지 받쳐줄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노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트렌드 매법,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매법입니다. 스토리를 잘 알아야 자신 있게 멀리 갈 수 있다. 그럼 이것을 갈매기 시스템 혹은 불사조 혹은 독수리와 섞어 쓴다면 여러분들께 분명히 좋은 결실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어떤 종목 스토리 이야기와 또 관련된 뉴스 이야기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일단 여러분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드리는 정보를 드리는 것일 뿐 투자 판단과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현명한 투자의 길로, 현명한 투자의 방식을 안내하는 투자 등대 이야기 한번 하겠는데 이번 주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시 중에 이제 코나이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시 중에서 차트 바닥이에요. 회사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주식 취득입니다. 근데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잉여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 주식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면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번 흑자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 차트 바닥 구간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방 경직과 함께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나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죠. 5만 원 부근에서 15,5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9월 1일자 목요일 날 공시를 내고서 9월 1일자 보니까 주가가 3.23% 정도, 금요일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어적 역할을 해줬습니다. 즉, 자기 주식 취득은 주가를 빠르게 부양시키는 역할은 못하지만 하방 경직과 함께 주시장에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또다시 공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공통적인 공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자, 회사가 좋아지려면 이것은 좀 작은 규모지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많은 기업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를 볼 때 첫 번째는 최근에 시장에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하는 기업, 두 번째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은 앞으로 시장에서 매출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접근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공시 포인트 두 가지, 지금 자리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 그다음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시가 있는 회사를 보시면서 성장성을 판단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공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도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 주 수익 폭작 관심주 공개 시간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도 고심을 해서 2개 정도 공부할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KM제약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KM제약 같은 경우 이제 오랄케어, 뷰티케어, 그다음에 기타 생활용품을 제조 도소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뽀로로 치약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였는데, 자, 이 기업을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이 약 1,300%. 회사가 쉽게 안 무너집니다. 전 무너지는 회사 좋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채 비율이 한 40%. 지금 상황에서 부채 비율 150% 이상인 종목은 분명히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꿈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그 꿈에 대한 기대감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BPS가 약 1,400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1,500원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잘 한다면은 큰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한 위치선상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어느 순간 자, 1차 방어선이 깨지고 나서 1차 방어선은 1,800원, 1,900원대인데 깨지고 나서 다시 방어선이 구축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방어선이 구축되고 나서 대량 수급이 이렇게 한 바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다시 지지대만 잘 형성된다면 재상승 파동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가격적인 구간은 1,550원. 네, 정도 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550원 매수 포인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자 2,100원. 여기 좀 저항 구간이 많죠. 이 부분을 목표가로 좀 제시드리고, 자, 손절 라인은 1,380원. 이전 저점을 이탈하고 깨지는 자리를 제가 목표가 손절가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KM제약 함께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우리가 원래 그 가을은 두 가지라고 하죠. 천고, 마비. 첫 번째,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천고, 마비와 함께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독서의 계절이죠. 정말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서 아마 가을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채널 추가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또 공부하시는 방법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럼 힌트를 드렸습니다. 독서의 계절 무슨 종목일까요? 예스24라는 종목입니다. 자,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도서 유통뿐만 아니라 티켓 예매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도서 유통을 발판으로 하고 티켓 예매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 도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 책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PDF 측으로 해서 바로바로 전자책처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티켓 예매 서비스라는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티켓 예매요. 어떤 거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공연이라든지 문화,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S24 같은 경우 이제 좋은 부분은 유보율이 많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회사가 요즘에 이제 불안정적인 기업들은 워낙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보율이 2,500%.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좋다고 했죠. 150% 이하 종목을 지금은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자 비용 때문에 나중에 흑자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 되면 그것이 이익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 매수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기업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뭐 적자의 석자로 변화되거나 아니면 100억 이상 꾸준하게 되고 있으면서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신다면은 분명히 투자 포인트로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기업의 청산 가치 주당 BPS가, 그러니까 BPS라고 부르죠. 13,000원입니다. 저 PBR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PBR 관련주 한 2분의 1 정도밖에 현재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반등과 함께 가치평가, 재평가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일부 상승 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바닥을 찍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덜커덕 내려왔었죠. 요즘 차트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여기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지될 것 같다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지금 구조를 다시 잡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구조를 잡는 구조의 회사의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여기 6,300원 포인트는 크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자, 목표가 포인트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항 구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갔다가 이전에 내려왔던 자리, 투자 팁을 좀 드리면 이게 중심가라고 그러거든요. 이전에 이제 많은 매물이 모였던 자리에 한 중시가 정도가 매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7,8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여기 많은 물량들이 물려 있고 또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8,000원, 이거 물론 6일 뚫고 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10,000원까지 돌파 가능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가격을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 가격은 5,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하나만 학습하고 이 기업을 통해서 보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육드렸던 부분 중에 24,000원이다. 9.2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경우에 70% 조정이면 얼마죠? 곱하기 30%를 하셔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2만 원 곱하기 30%니까 6,000원. 아, 그래서 지금 6,300원대가 약 70% 조정을 받았고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구나. 이게 투자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내 종목이 정말 좋은데 시장 영향이라든지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오늘 이제 조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니 오늘이 아니죠. 월요일날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지지를 잘 할 수 있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화요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화요일이 양봉이 나온다면 다음 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월요일보다는 화요일부터 시장을 주목해 보신다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박스 기준으로는요, 2,300에서 2,800의 기조는 계속해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리드하고 또 지혜를 기르는 시간은 결국 황주명 베스트스탁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의 경험과 저의 노하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퍼드리고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얻어가셔서 주식계좌의 수익꽃, 웃음꽃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저 황주명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